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네. 그 함께 참여한 많은 후보들께 음. 열심히 싸웠다, 고생했다라는 위로의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 왜냐하면 네.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낙선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잘 싸웠다라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저도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네, 나쁜도 각오가. 네네. 잠시만 한 모금 하고. 커피 맛이 좀 어떠십니까? 성재준에서 다시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성재준 방송에 다시 활기가 띄어지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네. 헛물 켜지 말라라고 저는 헛물 켜지 마라. 성재준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아이스 커피가 나온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저는 아주 임프레시브한 결과였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뭐 계속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서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음. 대신 이제 그 친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의 네네. 합산 수치가 네.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절반밖에 안 한동훈 됩니다. 후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죠. 조금은 이게 뭐랄까 당원들의 음. 마음, 민심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뭐 친윤 친한 막 이야기할 때 그럼 대체제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 대체제를. 대체 인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가 인기가 좋았으면 뭐 이런 조금 비참한 결과, 좀 네네.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음. 그래서 아직은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 구조를 이렇게 봐요. 보세요. 네. 당을 이끄는 헤드들이라고 하죠. 네.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어떤 친한 그리고 친윤 이제 뭐 우리 김재원, 김민전 네. 예, 그 두 위원이 들어오긴 했지만 인류안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좀 균형 감각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 최고위원 구성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당원이라고 하는 진짜 밑바닥 민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이 비었어 지금. 중간이 비어 있다라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잘 정말 원팀으로서 일을 잘 해내려면 네네. 이 가운데 빈 곳을 채워야 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라고 하는 민심의 대변자와 네네. 이 민심 사이에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원내든 네네. 원내 국회의원이겠죠. 원외 당협위원장이겠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보수 우파의 스피커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분들이 사실 원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가 비었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동훈 후보와 사실 뭐랄까 좀 상극 내지는 한동훈 후보를 상당히 비토를 했던 그룹들이 상당히 이 가운데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원내 그룹들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많이 이렇게 가지 못했고 서포트를 하지 못했고 지지를 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병력을 갖고 싸워야 될 그룹 조직력이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은 친윤 그룹이 또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네네. 이 중간에 미드필더들을 많이 보강해주고 많이 지원해줘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정확하게 이 피라미드 구조로 탄탄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바는 네네.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은 약점. 한계점 같은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셨고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62.8%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잖아요. 지금의 우리 당원들의 민심이 네. 그대로 반영된 거여서 그렇죠. 사실은 뭐 만약에 이렇게 당원들이 친윤 그룹을 응원을 많이 했다면 사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득표가 안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의 위기 상황, 지금의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파이터, 싸워야 될 당 대표로서의 어떤 적격자, 자격이 있는 적격자로서는 아직은 우리 당원들은 대체제를 찾지 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열심히 싸웠고 많이 이렇게 비난도 했잖아요. 그렇죠. 비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팀이 돼서 강하게 지금 이 여소야대 현상을 깨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위주로 한 정말 하나된 원팀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직도 뭐라고 할까요? 좀 뒤끝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제발 좀 그냥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중앙 정치는 관여 안 하겠다. 그렇죠. 당분간 당무에는 지방 관여하지 정치도 않아야겠다.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준표형에 대한 얘기인데 예.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얘기하면서도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한동훈 대표를 이제 떴다방이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당원의 선택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약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홍 시장님보다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분들이 보기엔 지가 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원내, 원외, 고문단 다 이 그룹들은요. 네. 지금의 이 당원들의 민심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민심이고 이게 대세입니다. 사실 한동훈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그냥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당 대표 한동훈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원팀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저 강력한 지금 1인 1당 체제인 저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뒷방에서 궁시렁 될 때가 아니에요. 뒷방에서 궁시렁 될 때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지금은 당대표가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게 여당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지금 여당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은 있죠.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서 네네. 서로 상호 보완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정말 좋은 결과치를 저희들에게 보여달라. 미드필더들을 보강해달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인기에 영합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약한 조직력 네네. 최고위원 친한 2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배지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의 부족함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조직력이 부족하고 아직 배지들이 본인을 따라오지 못하고 로열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채워주십시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삽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만찬에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드디어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치찌개 앞치마 딱 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치찌개 끓여가 주면서 자샤 수고했어 자샤 먹어봐. 네. 소주 한잔 하면서 계란말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죠. 그렇죠. 이 말을 합니다. 전 소주 안 마십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야, 그럼 김치찌개라도 좀 먹어라. 이게 그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없는 거를 겸손해야 채워달라고. 돼요. 맞습니다. 겸손해야 돼. 인기 영합하다가 진짜 이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원군, 든든한 지원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사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한동훈 지금 대표가 당 장악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친윤의 그런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때 또 중요한 게 홍준표의 역할이 이번에 컸는데 또 한 명이 이제 심평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네, 심평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아유 제발이요. 네, 나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무, 네, 삼형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심평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태고 여기서 제가 좀 이번에 눈에 띄었던 게 저도 예. 이제 당원이다 보니까 예. 우리 원희룡 후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아, 아마 지금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전체 그거 메시지 온 한 300만 개 날라간 거 중에 그렇겠죠. 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거를 뭐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원희룡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까지는 예상되는 얘기죠. 근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끝나는데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체 메시지를 돌렸거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지도부랑 협력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였고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맥락과는 다른 뉘앙스로 제가 읽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한동훈 배신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던 그 얘긴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막기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건데 분명히 그 네.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 게 네. 특검 빼고요. 탄핵은 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탄핵은 막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네. 특검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아주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 특검도 사실 근거 없는 특검은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민심이 특검을 원한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 받아야죠. 왜? 한동훈 특검을 해봐야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특검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공 맞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아니죠.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있으면 대나무처럼 유연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딱 서서 무조건 싸우고 하다 보면 부러지는 수가 있죠. 특검으로 들어갈 때는 받는 척하면서 그거를 역공 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과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내밀하게 이야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법을 다시금 제안해서 역공을 펼쳐서 우리는 이런 특검이면 진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여당의 특검안과 야당의 특검안이 공존하도록 만들면서 전략적으로. 우린 특검을 안 받겠다는 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입장 전환을 해주는 게 한동훈 이제 당대표 얼굴도 살리고 그렇죠. 특검도 막을 수 있는 대의 명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내밀하게만 상의가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무조건 특검을 특검 막자. 안 돼. 막자. 이거는 약간은 전략의 부재죠. 아니 이제 유연하지 못한 사고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그럼 받으면 되죠. 대신 정확하게 독소 조항이 없는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 받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얘기를 대통령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얘기로 이제 당 대표가 됐고 예.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었던 저 얘기가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략과 대안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무작정 특검을 막자라는 거는. 이번에 저는 그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좀 많은 걸 잃은 게 아닌가. 많은 너무 분들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왜냐하면 네.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옛날에 경기도지사 했던 그분 누구죠? 경기도지사 하셨던 남경필. 남경필. 그리고 오선 하셨던 2000에 네, 한 명 있는데 제가 이름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병구. 정병구 한나라당 때부터
뭔가 그잖아요. 좀 소장파로서 그렇죠. 소장파로서 젊은 이제 보수를 이끌건 세력들이었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뭐랄까 평균 연령을 낮춰주면서 상당히 꼰대 이미지를 깨주는 역할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여줬던 원희룡 후보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어린 시절 봤던 그 소장파의 모습이 아니라 근거 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대책 없고, 객관적이지 못한 균형 감각을 잃은 그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원희룡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원희룡 후보 조금 아쉽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부분을 잃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 한번 얘기 정리를 해보고요.